네, 그래서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을 뱀에 물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초가 생성된 시간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그 말을 죽여가지고 말의 피를 이렇게 펼쳐서 이제 IgG 분리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넣죠. 보관합니다. 자, 그래서 좀 첫 번째 얘기가 길어졌는데 백신 만드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논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피아크닌에 대한 항원성, 그러니까 피아크닌에서 그 염증 반응을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찾아서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동물 시험까지 확인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 세포도 아주 쓰긴 썼는데. 그래서 그 사이토톡시칸,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피아크닌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그 항체를 만들면 그것이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아크닌이 anaerobic condition, 그러니까 피아크닌 보통 이렇게 피부 표면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보사이트 땀샘 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첩이 되면 많이 증식이 되면 될수록 그 이 안에서 그 진피와 에피더미스와 죄송합니다.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사이에서 혹은 더미스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더미스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는 산소 농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에어로빅하죠. 조금 더 저산소 환경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피아크닌을 저산소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산소를 좀 뺀 다음에 거기서 자랄 때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좀 동정을 해본 거예요. 동정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그 피아크닌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헤어가 있고 에피더미스가 있고 그다음에 덜미스가 있는데 피아크닌을 이쪽에서 덜미스 부분, 그러니까 산소 포화량이 훨씬 더 낮은 곳에서 CAN 팩터라는 그런 단백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mRNA, 그러니까 DNA 발현량을 봤더니 그 병변 부위에만, 그러니까 비병변 그 아토피가 걸린 그 부위에서만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mRNA 레벨도 확인했고 단백질 레벨도 확인했더니 이것이 피아크닌은 뭐 우리 몸에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단백질은 병변 부위에서만, 그러니까 아토피가 아니라 여드름이 생긴 병변 부위에서만 많이 발현한다. 고로 이것이 그 해를 입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피아크닌을 과도한 피아크닌을 많이 넣었고 이제 귀에다가 찌른 겁니다. 마우스 귀에다 찌르면 마우스 귀에다 왜 찌르냐면 마우스 귀에다 찌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염증 반응의 가장 큰 특징들 중에 하나가 빨개지잖아요. 빨개지는 거는 혈관이 사실은 많이 거기에 생성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는 안 찌는 귀고 여기는 찌른 귀예요. 찌른 귀를 보면 엄청나게 빨개졌죠. 그러면서 혈관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고 거기에 또 변화세포들이 많이 침입이 돼서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딱 눈에 봐도 여기 과다한 염증이 생겼구나. 피아크닌을 찔렀더니 과다한 염증 반응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데 이 CAMP를 없앤 피아크닌을 찌른 거예요. 찔렀더니 어떻게 돼요? 면역 반응이 그렇게 비교했을 때 많이 생성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CAMP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제가 말씀드린 에르카파비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이 발현을 하잖아요. 그 사이토카인을 확인한 거예요. 이 사이토카인을 뭘 확인했냐면 MP2라는 사이토카인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인간한테는 IL-8입니다. IL-8은 여드름 환경에서 여드름 병변에서 많이 관측되는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CAMP가 갖고 있지 않은 피아크닌은 갖고 있는 피아크닌에 비해서 훨씬 더 사이토카인을 2배 이상 그 분비를 덜 시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CAMP가 사이토카인 IL-8을 그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CAMP가 없을 때 그 피아크닌이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그 피아크닌 갖고 있는 정상인 그 상태보다. 그 말은 피아크닌의 CAMP가
면역 반응을 일으킴과 동시에 증식에도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건 약간 맥센스하죠. 증식에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자라고 빨리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피아크닌을 딜루션을 키워봤을 때 보면 여기는 잘 자라지만 콜로니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수치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피아크닌의 CAMP를 가지고 항체를 만들었어요. 네, 항체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피아크닌 만들었죠.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피아크닌하고 자 맨날 이렇게 여기 항상 있네. 피아크닌하고 마크로파지하고 우리 몸에 있는 그 대식세포하고 이렇게 같이 인큐베이션 시킵니다. 인큐베이션 시키면 마크로파지가 대부분 피아크닌을 잡아오긴 하는데 마크로파지보다 피아크닌이 많으면 피아크닌이 마크로파지를 죽여요. 아까 에이파토시스 된다고 했잖아요. 세포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죽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실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면 피아크닌을 좀 더 많이 넣어서 마크로파지가 죽게끔 한 40% 50%가 죽게끔 만들어놨어요. 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항체를 넣었을 때 항체를 그 CAMP에 대한 항체 중에 타이터가 굉장히 높은 거,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가 좋은 것들을 넣었을 때는 마크로파지가 덜 죽는 거예요. 덜 죽는 거. 그럼 덜 죽는다는 건 뭐죠? 피아크닌이 그 항체에 의해 중화됐다는 거죠. 중화됐습니다. 더 좋은 항체로는 더 중화된 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백신을 맞을 때 에주번트라는 걸 많이 씁니다. 에주번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 백신을 맞으면 예전에 백신을 맞으면 얘가 안 풀리고 동그란 형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신 자체가 그 단백질 자체가 그 확 풀리거든요. 원래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확 풀려서 그 조직으로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에주본트라는 걸 섞어요. 그것이 약간 기름 성분에 약간 항체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에주먼트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섞어갖고 리포솜처럼 이렇게 좀 기름 있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천천히 릴리즈를 해요. 조직에서 릴리즈를 하기 때문에 항체를 만드는 시간은 충분하고 얘가 원래 갖고 있는 항원성도 있어서 에주먼트가 갖고 있는 항원성도 있어서 면역을 좀 증강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럼인데 알부민인데 요거를 같이 넣어요. 같이 넣으면 CAM 팩터를 그냥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항체가 잘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CAM 팩터에 대한 항체를 넣은 후에 자, 이거는 그 아까 피아크닌을 넣으면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염증 반응이 생겼는데 요거는 그 피아크닌을 넣기 전에 그냥 일반 항체를 아무 항체나 그냥 넣어놓고 면역 반응 그럼 면역 반응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그 항체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 피아크닌을 넣기 전에 CAMP에 대한 항체를 먼저 얘한테 주사를 하고 그다음 피아크닌을 주사했을 때는 면역 반응이 더 생깁니다. 훨씬 더. 그 말은 이 항체가 피아크닌을 중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알 수 있는 것이 과다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이 귀가 두꺼워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귀 두께를 잰 거예요. 귀 두께를 쟀을 때 피아크닌의 정상일 때는 0.2mm인데 피아크닌을 주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출되게 되면 엄청나게 면역 반응이 많아져서 빨개지기도 하고 두께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한 5배 정도 두꺼워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처리하게 되면 그 항체를 처리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에주번트 아까 말씀드린 알럼을 더 넣게 되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보다. 그 말은 이 백신이 이 항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을 아까 그 염증 반응성 사이토카인의 발현량을 봤을 때 이 항체를 넣게 되면 백신을 넣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보다.
원래 노멀보다는 안 그렇지만 이것을 면역 그 증강제 아감하고 같이 넣었을 때는 완전히 떨어뜨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백신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다. 피아크닌에 대한 염증성 반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아크닌에 대한 그 수를 경감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백신을 처리했을 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IL-8이 그 아토피 병변 환자들한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해 봤을 때 이 까만색 바는 아토피가 죄송합니다. 계속 아토피라고 그러네요 제가. 여드름 환자의 비병변,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인데 그 여드름이 안 난 부분하고 난 부분, 빨간색 부분이 난 부분입니다. 난 부분을 봤을 때 IL-8 사이토카인이 거의 1000배 이상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IL-1 베타라는 세포성 변화를 갖고 있는 사이토카인도 한 15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그 마우스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여드름 반응 시에 많이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그거를 엘리아자로 컨펌한 내용이고요. 아까 요거는 이제 유전자 발현이고 단백질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인간한테도 사실 실험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바로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는 면역 반응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토카인은 보통 어디서 되냐면 피아크닌을 처음 만나는 세포에서 됩니다. 피아크닌을 처음 만나는 세포가 뭐죠? 케라티노사이트예요. 그래서 휴먼 케라티노사이트를 뽑아내서 거기다가 그 CN 팩터에 대한 그 백신을 처리해준 거예요.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봤더니 IL-8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 베타들이 훨씬 더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크리스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병변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병변의 케라티노사이트는 줄어들지 않는데 상관없고 병변에서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변 특이적인 여드름의 염증 정도를 이 백신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우스 실험을 통해 컨펌을 했고 확인을 했고, 그것을 인간의 세포를 떼다가 케라티노사이트를 떼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여드름 환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처리한 건 아니죠. 여기까지가 아마 이 부분이 끝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한 사람들은 이 백신은 사실은 아크닌 보레아리스, 그래서 이 피아크닌에 의한 여드름성 질환자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피아크닌에 의해서 또 여드름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 나아가서 많은 질병이 또 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디스커션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톡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우리가 피아크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토피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피아크닌의 프로포션을 확인했고, 그것에 보니까 엑선 1과 2가 많아서 이 부분을 타겟하면 특이적으로 여드름 환자에서 나타나는 피아크닌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여드름 치료제에 대해서 좀 봤고, 아마 로커스 1, 2가 아마 PCM 팩터일 거예요. 이 팩터, CM 팩터가 염증성 병변에만 여드름 병변에만 확인했고, 이것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고 이걸 다시 실렸을 때 피아크닌에 의한 여드름균에 의한 여드름의 염증성 질환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을 마우스 동물 실험으로 컨펌을 했고, 인간 세포에서도 사이토카인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오늘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피아크닌 스페시픽한 백신 개발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비임상까지는 했으니까 임상 1상, 2상을 조만간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상, 4상을 가야 되니까 사실은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는 아마도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통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질의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